안녕하세요. 메이크업하는 꼬꼬마 토리스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을 자르거나 빨리 감지 않고 준비해 보았어요. 영상에 목소리를 담아보는 게 처음이라서 다소 어색하고 끊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문해주신 모델분의 경우에는 눈썹의 결이 한 올 한 올 살아있고 예쁜 눈썹 결을 가지고 있는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그 결을 살려서 불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불필요한 털들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눈썹 칼을 이용해서 눈썹을 정리를 할 때에는 피부를 완전하게 당기고 눈썹이 나 있는 방향의 반대로 이렇게 눈썹 칼 각도를 해서 밀어주게 되면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눈썹 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옆으로 반대 방향으로 미는 방법보다는 수직으로 내려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하게 눈썹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썹 칼로 잔터를 정리를 하고서 눈썹의 길이를 정리를 할 때에는 가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때에는 이제 시선을 앞에 보고서 불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고, 눈썹의 앞머리와 눈썹의 끝부분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썹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까지도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잘라주면, 눈썹 칼을 이용해서 이제 윗부분을 정리하면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데 가위로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 중앙 부분에 너무 숱이 진한 부분이 있다면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의 결을 완전히 밑으로 내려주고, 길이감이 너무 긴 부분만 가위로 조금 잘라주게 되면 숱이 정리가 되어서 멀리서 보았을 때 눈썹이 조금 더 연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답니다. 눈썹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번씩 빗어주고, 눈썹이 예쁘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 눈썹 정리할 때 이제 너무 아프고 하면, 눈썹에 정리할 부분에 로션을 발라주고 조금 촉촉한 상태로 정리를 하면 조금 덜 아프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눈썹 정리를 조금 꼼꼼하게 해줘야지 눈썹을 그렸을 때도 원하는 모양의 쉐입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릴 수가 있답니다. 정리만 예쁘게 해줘도 눈썹을 많이 그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쁜 눈썹으로 완성이 되었고, 바로 다음 단계인 베이스를 해줄 거예요. 조금 촉촉하게 스킨케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다른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해 한 톤 얇게 먼저 깔아줄 거예요. 처음 한 톤을 깔 때에는 가장 꼼꼼하게 얇고 두껍지 않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방문해준 모델분의 경우에는 그냥 데일리로 메이크업을 받으러 온 거기 때문에 너무 밝거나 너무 두껍지 않게 자연스러운 컬러를 선택해서 지금 얇고 고르게 펴발라주고 있답니다. 코 부분의 모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브러쉬의 결을 조금 살려서 모공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고 모공 사이사이에 베이스를 넣는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입가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펴발라줍니다.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었다면 브러쉬의 결을 조금 눌러주기 위해서 라텍스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두들겨주시면 되세요. 브러쉬로는 고르게 펴발라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밀착은 지금 보는 것처럼 라텍스를 이용해서 팡팡 두들겨 주셔야지 밀착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금방 무너지지 않는 피부로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얼굴에 붙은 눈썹 털들을 떼주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한 톤 정도 얇게 고르게 펴발랐기 때문에 커버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컨실러를 한 톤 정도 밝은 걸 사용해서 하이라이트도 같이 넣어주고 커버도 한 번 더 해주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코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뉘어서 모공을 사이사이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세요. 눈가도 꼼꼼하게 발라주어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브러쉬로 얇게 도포를 해주었다면 커버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라텍스로 두들겨줄게요. 한쪽 갈 때는 조금 팡팡 세게 두들겨주셔도 되시고 이렇게 커버할 때는 첫 번째 이제 한쪽 갈 때 두들겨줬던 앞과는 다르게 조금 살살 해주셔도 돼요. 마음이 세게 하다 보면은 기름을 깔아 넣었던 게 굽혀질 수가 있어요. 눈가에 살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눈가까지 깔끔하게. 얇게 오래오래 두들겨주고 해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오래가는 분위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베이스는 해도 너무 예쁘네요. 눈 밑에 다크가 조금 있어서 한 번 더 다크 가리는 컨실러를 이용해서 한 번 정도 더 발라주었어요. 이 모든 작업은 얇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코 옆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저 방금 했던 코 옆부분은 조금 얇게 해주셔야 돼요. 시간 지났을 때 유분도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실러를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어디 해야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두껍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이스는 무조건 꼼꼼하게. 또다시 팡팡 두들겨줍니다.
오래가라 오래가라 하는 마음으로요. 베이스 할 때 영상을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을 걸 그랬어요.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한 번 더 라텍스에 묻어있는 컨실러의 양을 이용해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지금 한 번 더 커버를 해주고 있는 단계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진짜 엄청 많이 두들기네요. 샵에서 받으면 왜 이렇게 메이크업이 오래가요?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나 많이 두들기고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이제 베이스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베이스가 잘 돼야지 그 다음 단계인 색조가 예쁘게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눈 밑에 이제 다크가 있는 부분에 펜슬 컨실러를 이용해서 이제 그 비춰지는 그 선 부분만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눈 밑에 꺼져 있는 이 부분이 드러나는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메이크업을 해도 저기가 이제 선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꼼꼼하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눈 밑 부분의 경우에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갈라지거나 주름에 끼일 수가 있어서 딱 그 부분만 파악해서 정확하게 가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로 두껍지 않게 가려주셔야 돼요. 손등에 있었던 컨실러를 조금 묻혀서 이렇게 한 번 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려줍니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가려진 거랑 안 가려진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요거를 저처럼 펜슬 컨실러를 이용해서 해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 스킨톤에 맞는 컨실러를 이용해서 가려주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펜슬 컨실러로 가려주었던 부분도 경계를 펴주기 위해서 라텍스로 두들겨주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서 필요한 부분만을 커버를 했기 때문에 경계만을 펴준다는 생각으로 라텍스로 눌러주셔야 돼요. 또 팡팡 전에 했던 것처럼 많이 두들겨버리게 되면은 커버했던 부분이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다시 커버를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눈 밑만 커버하는 느낌이네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또다시 눌러줍니다. 저 옆에 상자가 매우 거슬리네요. 눈두덩이 어두운 부분도 손등에 남아있는 이제 뭐 파데나 컨실러로 한 번 더 발라주는 것 같아요. 계속 말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쌍꺼풀 라인 안쪽에 껴있는 부분도 펴줍니다. 저는 이렇게 베이스를 하고 블러셔를 먼저 해요. 베이스를 하고 파우더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들겨서 블러셔의 색감을 얹어줍니다. 이때 바로 이렇게 베이스 한 위에다가 바로 쓸어버리게 되면은 브러쉬 결을 자국이 남을 수도 있어요. 색조를 얹을 때는 톡톡톡 손에 힘이 없이 물들여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세요. 블러셔는 옅은 컬러를 조금 여러 번 올려주는 게 좀 예쁘게 물드는 느낌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쁜 코랄색을 선택해서 발라주었답니다. 눈두덩이에 저는 아이 프라이머 대신에 파우더를 올려주고 있어요. 쌍꺼풀 라인에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거예요.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남은 잔량으로 눈썹까지 터치를 해줍니다.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섀도우의 지속력도 같이 높여줄 수 있으니까요. 눈 위에 보고 눈 꼬리부터 눈 윗부분까지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라인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 단계를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 라인이 많이 번질 수가 있어요. 영상 촬영은 샵에서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거는 집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첫째 겨울이가 많이 울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섀도우를 발라줍니다. 블러셔를 피치 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피치나 브라운을 섞어서 사용해줬어요.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렇게 색감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힘이 없이 눈꺼풀 안쪽부터 위로 천천히 펴바르듯이 발라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예쁜 것 같아요. 한 번 더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 부분에 음영을 넣어줘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섀도우를 색감을 입혀줍니다. 위에 썼던 컬러랑 같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섀도우 할 때도 언더 저 꼬리 끝부분을 좀 꼼꼼하게 섀도우를 해주셔야지 첫 번째 했던 그 파우더 하는 느낌이랑 좀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섀도우도 파우더 타입이니까요. 섀도우 기본 한 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뷰러를 찝어줍니다. 제가 카메라를 가려버렸네요. 모델보다 조금 바짝 올리는 눈썹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뷰러에 열감을 줘서 조금 바짝 올리려고 해드렸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바짝 올려줍니다. 한 번에 찝어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찝어보고 안 되면 한 번 더 찝어도 되니까 너무 한 번에 콱 찝으려고 하다 보면은 찍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얇게 잘근잘근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얇게가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뷰러하고 속눈썹 결을 조금 이제 일정하게 한 번 더 빗어줘요. 이게 불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도 나중에 이제 그 속눈썹을 붙이고 할 때 결을 빗고서 붙이는 것과 정리를 하지 않고서 붙이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다음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왼쪽 오른쪽이 조금 눈매가 차이나는 눈이라서 지금 그리는 오른쪽 눈은 라인을 많이 그리지 않을 거예요. 오른쪽 눈 쌍꺼풀이 조금 더 두껍고 크기 때문에 라인 그릴 때에는 이제 눈을 떴을 때 앞에를 보고 점막이 어느 부분이 드러나는지 확인을 하고 너무 점막을 꼼꼼하게 빼곡하게 채워버리면은 더 답답한 눈매가 될 수가 있어서 항상 메이크업 할 때는 정면을 보고서 필요한 부분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오른쪽 눈에 필요한 부분에만큼만 라인을 그려주고 있어요. 또 점막이 보이는 부분은 조금 콕콕 찍어서 점막이 보이지 않게.
라인을 그리고 앞에를 한번 보고 내가 원하는 눈매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줄 건데 반대쪽 눈은 조금 더 또렷하게 해서 양쪽 눈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꼼꼼하게 더 채워줄 거예요. 이 그릉그릉 소리가 들릴까요? 갑자기 저에게는 두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 첫째 고양이는 겨울이에요. 이제 저에게 와서 엄청 그릉그릉거리고 있어요. 모델분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행복했어요. 메이크업 하는 내내. 속눈썹도 엄청 풍성하고. 다음으로 꼬리를 그려줄 건데 꼬리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시선은 앞에를 보고 그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라인을 그리기 전에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떤 라인 모양으로 그릴 건지 확인을 하고서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약간 올려서 그려줄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그리고 앞에 한번 보고 확인을 하고 그려주는 게 좋아요. 영상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한다고 하느라고 영상을 보는데 뭔가 조금 답답하네요. 꼬리를 날렵하게. 꼬리 끝에가 뭉툭하면 뭉툭한 것보다는 조금 날렵하고 얇고 이렇게 쓱 빼준 느낌으로 빼주셔야지 조금 더 시원하게 라인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빨리 감기를 할 걸 그랬나봐요. 조금 비어있는 부분의 아이라인을 붓펜으로 조금 더 또렷한 색상으로 채워주고 있어요. 조금 또렷해졌네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프로에이 청담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이에요. 반대쪽 눈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떴을 때 이제 꼬리를 어떻게 그릴지 확인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려줘요. 꼬리를 조금 더 길게 해줍니다. 모델분 이 각도로 아이라인 그리는 게 참 예쁜 것 같아요. 뒤에는 우리 그 살롱식스의 나봄쌤 저랑 같이 머리 해주시는 분이에요. 물을 잘 먹고 있답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라인이 완성이 되었어요. 라인을 그려준 후, 그리고 라인만 그리면은 너무 이제 자연스럽기보다는 조금 띡한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풀어주려고 라인 그려준 부분을 조금 어두운 섀도우로 한 번 더 펴줘요.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라인이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 음영감도 생긴다고 해야 되나?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너무 커요. 꼬리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고, 이때 아마 제가 안 돼요 했을 거예요. 얼굴 만지면 안 돼요. 꼬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라인의 경계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홍대에서 그 르부아 브러쉬 거기에서 이제 샀던 브러쉬인데 이렇게 라인 펼 때 쓰니까 너무 좋아요. 제 브러쉬에 하트로 각인도 돼 있어요. 반대쪽도 꼼꼼하게 풀어줍니다. 꼬리 끝부분도 조금 더 날렵하고 자연스럽게. 이때 이제 라인 꼬리를 아이라인으로 그린 것보다 섀도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가 얼굴에 자꾸 많이 떨어져 있길래 떼주고 있어요. 안 떼지나 봐요. 라인을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라인 끝부분을 조금 더 날렵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내가 라인을 잘못 그렸다면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손에 잡히는 걸로 해서 브러쉬 사이즈가 조금 큰데 이렇게 큰 거 말고 조금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저기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델분이 다래끼가 나가지고 갑자기 안약을 넣으셨는데, 그래서 눈 여기 꼬리 끝쪽에 아마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닦아내고 다시 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그 눈 밑에 언더 삼각존을 먼저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컬러로 먼저 채워줍니다. 밑에는 이제 너무 처음부터 진한 컬러를 쓰지는 않아요. 자연스러운 컬러로 먼저 이제 눈꼬리 뒷부분을 연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이제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점막 가까운 부분부터 바깥쪽으로 펴주듯이 섀도우를 해주시면 되세요. 왠지 메이크업 할 때는 연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했다 저기 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섀도우 하면서 떨어진 가루를 조금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섀도우 할 때도 브러쉬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털어주고서 섀도우를 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모델분이 한숨을 쉬네요. 이제 슬슬 지쳐가는. 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 안쪽 부분에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주고 있어요. 또 연결. 그새 속눈썹도 붙였나봐요. 속눈썹은 한 올 한 올 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점으로 붙였어요. 모델분이 가지고 있는 속눈썹도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분의 이미지에는 너무 진한 아이 메이크업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올 한 올 총총총. 약간 로즈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언더도 한 번 더. 점점 눈이 예뻐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 밑에 펄이 조금 있는 섀도우를 먼저 해주었어요. 뭔가 도 떨어져서 떼고 있나봐요. 그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의 활용 정점인 펄을 해주고 있어요. 홀리카홀리카 제품이에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펄이 없었을 때랑 있었을 때랑은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펄도 예뻤지만 이렇게 펄 살짝 올려주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더 예쁘네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밝혀줍니다.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요. 내 아이폰 화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후면 카메라로 찍었더니. 따로 촬영을 위해서 막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색감이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투명 마스카라로 붙인 인조 속눈썹과 자기 속눈썹을 합쳐줍니다. 속눈썹에 섀도우가 떨어져서 털어줬어요.
마스카라 할 때에도 한 올 한 올 결을 생각을 해서 눈 떴을 때 보고 필요한 부분만 해줍니다. 그리고 브라운 마스카라로 한 번 더 해줄게요. 눈 떴을 때 보고 총총총 보여줘 더 이렇게 올라갔으면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해줬어요. 마스카라의 차이. 언더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언더 속눈썹이 엄청나게 풍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됐답니다. 꼼꼼하게. 오늘은 속눈썹이 조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언더 마스카라도 조금 꼼꼼하게 해줬어요. 쓸 때 한 번 더 보고. 이제 여자는 속눈썹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다 되어서 피부를 한 번 더 정리해줍니다. 아이 메이크업 다 해놓고 보니까 눈썹이 정말로 휑하네요. 오늘 눈썹을 그려야 할 것 같아요. 예쁜 눈썹의 결을 가지고 있지만 헤어 컬러와 비슷하게 조금 밝게 연출을 하기 위해서 밝은 컬러의 섀도우를 저렇게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음영감만 준다고 생각을 하고 섀도우를 한번 발라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발라줍니다. 눈썹은 너무 진하면 안 예쁜 것 같아요. 눈썹 그릴 때에는 손에 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좀 자연스럽게 컬러가 한번 입혀졌어요. 약간 그림자를 먼저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결을 빗어주고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만 이 펜슬을 이용해서 그려줄 거예요. 모델분은 이제 눈썹에 틀은 잡혀 있지만 사이사이가 조금 비어있는 눈썹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썹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사이사이만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려주면 돼요. 너무 전체를 다 채워서 그리면 너무 수컴댕이처럼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슬은 아마 그 슈에무라의 스톤 그레이 컬러인 것 같아요. 헤어 컬러가 조금 어두워가지고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발랐기 때문에 눈썹 색이랑 비슷한 색상을 선택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뒷머리는 뒤쪽은 조금 또렷하게. 눈썹의 이 밑선은 조금 또렷해야 하는 것 같고
위에는 조금 자연스러운 게 예쁜 것 같아요. 에보니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사이사이 비어있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앞에 결도 만들어주고 있어요. 너무 예쁜 눈썹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또 메이크업 할 때랑 영상으로 보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줍니다. 왼쪽 오른쪽 조금 눈썹이 달랐는데 오른쪽이 조금 더 길고 왼쪽이 조금 길이감이 짧은 눈썹이라서 여기 왼쪽 눈썹 그릴 때는 길이를 조금 더 연장해서 그려줬어요.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그려주기 위해 손에 힘이 없이 그려줍니다. 눈썹의 앞머리는 자연스러워야 되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점점 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진하게는 아니더라도요. 눈썹의 그라데이션? 모델분께서도 자기가 이쪽이 눈썹이 좀 더 짧다고 길게 그린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똑같이 에보니를 이용해서 사이사이 한 번 더 메꾸어줍니다. 라인을 조금 길게 그렸기 때문에 눈썹도 똑같이 좀 길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 밑에 점이 있길래 요거 펜슬 컨실러를 이용해서 지워줬어요. 다음으로 입술을 발라줄 거예요. 먼저 립 컬러를 바르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술 혈색을 죽이기 위해 컨실러가 묻어있는 라텍스를 이용해서 한번 입술 색깔을 없애주었어요. 다음으로 베이스 컬러를 발라줍니다. 너무 원하는 색상을 바로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입술 색감을 죽여주고 베이스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 컬러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색감을 먼저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이 색감으로 입술 라인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고 포인트 색감을 안쪽 부분 위주로 발라주는 게 조금 예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모양을 잡아주고 입술 경계 부분을 한 번 더 죽여줍니다. 죽여준다? 뭐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빠르게 펴발라줄게요. 너무 피치보다는 약간 핑크가 좀 섞여있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알맞는 컬러로 선택해주었답니다. 드디어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먼저 썼던 베이스 컬러가 묻어있는 브러쉬로 경계면을 한 번 더 풀어주었어요. 안쪽을 조금 더 진하게. 저 옆에 상자를 치웠어야 됐어요. 너무 신경이 쓰이네요. 이게 립 라인을 생각하면서 립을 바르다 보니까 입술을 바르는 데에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 모델분 그리고 입술이 너무 건조하셨어가지고 조금 촉촉한 타입의 글로스를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조금 보습력이 있는 제품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매트하게, 그러니까 피부도 뭔가 촉촉한 느낌이고 눈가에도 펄감이 있기 때문에 입술은 조금 매트하게 하고 싶었는데 입술이 건조해서 포기하고 차라리 볼륨감 있게 발라주고 있답니다. 네,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모델분이 입술 색깔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입술을 바르니까 뭔가 혈색이 좋아 보이는? 생기가 있어 보여요. 알맞는 입술 색깔을 선택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립을 바를 때에는.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해서 바를 건지 내가 풀립으로 바를 건지, 그리고 이제 입술 모양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조금 꼼꼼하게 발라주면 이렇게 오동통하고 예쁜 입술을 만들 수 있고, 입술을 바르다 보면 전체적으로 색조가 조금 덜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때 블러셔나 아이섀도우나 이런 색감을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줘요. 오늘은 약간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조금 색감 있는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의 느낌과 메이크업을 이렇게 눈꼬리를 올려서 메이크업을 하니까 이미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블러셔 경계면을 풀어주면서 조금 밝은 컬러의 팩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파우더를 한다기보다는 한번 피부를 조금 정리를 해주는 느낌? 그리고 코나 이마 부분은 조금 시간 지나서 유분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얇게 한번 파우더를 올려줍니다. 코 옆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모델분이 피부가 조금 얇고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났을 때 좀 고정이 될 정도로만 파우더를 해주었어요. 이마도 마찬가지로. 절대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인 쉐이딩을 해줄게요. 국민 쉐딩인 그 투쿨포스쿨의 제품이에요. 지금 예전에 썼을 때랑 뭔가 다른 좀 탁한 색감으로 바뀌어가지고
쉐딩할 때에도 윤곽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만 해줄게요. 약간 광대도 조금 있고 여기 사각턱 뼈도 조금 있는 편이었어서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너무 이제 얼굴 위로 올라오다 보면은 또 피부톤이 좀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쉐딩할 때 방금 썼던 저 브러쉬 좋아요. 피카소 제품이에요. 모가 부드러워서 저렇게 팍팍 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다음으로 코 쉐딩도 연결해서 해줍니다. 코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해줄게요. 턱 라인에 했던 쉐딩이랑 같은 제품으로 해줬어요. 코 쉐딩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약간 그 전에 했었던 아이린 씨 그 눈매 느낌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눈 두덩이와 여기 앞머리 부분까지도 쉐이딩 컬러를 이용해서 음영감을 살짝 넣어줍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아이섀도우랑 좀 어우러지면서 좀 음영감도 생기고 분위기도 더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콧대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코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니까 좀 더 확실히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는 느낌? 코가 조금 짧은 편이어서 코 끝까지도 하이라이트를 넣어드렸어요. 피부도 한 번 더 윤이 날 수 있게 하이라이트를 발라줍니다. 눈 밑에 꺼진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광대면까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각도로 틀었을 때 광이 나면서 조금 예뻐 보일 수 있어요. 턱끝과 입술 윗선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너무 예쁜 부분. 메이크업이 완성되었답니다. 속눈썹 총총 팔감이 포인트예요. 안녕.